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임시 공휴일, 내일은 개천절이라 푹 쉬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황금 연휴인 만큼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푹 푸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얼마 전이죠.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경우는 연준의 기준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윌리엄스는 연준이 한동안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는데, 윌리엄스는 지난 금요일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를 위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 당일 뉴욕시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주요 행사들이 취소가 되었는데요. 이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로서는 연방 기금 금리가 목표 범위의 최고 수준에 있거나 그 근처에 있다고 평가한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 수급 균형을 완전히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을 2% 장기 목표로 되돌리려면 당분간 통화 정책의 제한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이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넣을 때 주유소 가격만 봐도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이 윌리엄스 총재의 경우는 올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약 3.25%, 내년에는 약 2.5%, 2025년에는 2%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내년부터는 감소할 기미가 보인다라는 것이겠죠.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중 하나는 이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입니다. 이 PCE 지수가 지난 금요일 발표가 되었는데, 이 PCE 지수라는 것은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항목을 제외한 핵심 기준으로 이제 지난 8월 3.9% 상승해 직전월에 이제 4.1%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윌리엄스 총재의 경우 또한 통화 정책 조치가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지만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약세장인 9월을 강보합으로 마무리한 가운데 10월 장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이 사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 기준 월별 수익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9월의 경우는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번의 해가 지나는 동안 9월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해는 8번이었습니다. 이제 10월을 보게 되면 11번의 해가 지나는 동안 단 2번을 제외하고 8번 모두 플러스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13년 이후 10월 가격 변동률이 14년 마이너스 12.85%와 18년 마이너스 3.83%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급등을 한 것이죠. 이 과거를 보고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맞이한 10월은 상승의 기대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같은 반감기 전 해인 2019년에는 10.17%, 2015년에는 33.49%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한 추가적으로 10월로 예정된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SEC의 항소 여부와 이더리움 ETF 등의 이벤트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분석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 속에 이 데스크로스 랠리가 임박했다라는 신호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데스크로스 랠리 주목하라 벤자민 코엔, 이렇게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이 데스크로스가 발생을 했으나 랠리로 이어지는 이 데스크로스 랠리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1일 유투데이에 따르면 유명 분석가 벤자민 코엔은 이 같은 분석을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 이 벤자민 코엔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데스크로스에 가까워지면 반등해온 역설적인 패턴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 이후 비트코인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돌파하는 데스크로스가 나오고 하락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그는 2019년에도 이 같은 패턴이 나타났다라며 통상 데스크로스나 골든크로스는 전체적 시장 상황보다 지체돼 나타난다며 현 상황에서 시장은 반등을 시작했고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데스크로스를 비롯해서 골든크로스 등 어떤 기술적 지표도 분석 지표도 단독으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대부분의 차트 분석가들의 경우는 가격의 방향 신호를 읽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는데 일례로 이 비트코인 가격 차트에서 이전에 마지막으로 발생했던 데스크로스는 2020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 6일 만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데스크로스 발생 6일 만에 가격이 거의 60% 폭락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 발발이라는 역대급의 상황이 발생을 하였죠. 하지만 이후 비트코인은 이듬해 1000%가 넘는 역사적인 랠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사에서도 설명을 하였지만 데스크로스의 의미를 그대로 옮기자면 50일 이동평균이 200일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기적인 가격 변화가 장기적인 가격 변화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가격이 곤두박질치는 차트를 그리게 됩니다. 이제 특별히 이 데스크로스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가격이나 주가가 장기적인 약세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이기도 한데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치명적인 악재가 이제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반등 가능성이 최근에 좀 낮아지면서 이 비트코인을 가리키면서 데스크로스가 임박했다라는 표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반대로 이 골든크로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데스크로스와는 달리 50일 이동평균이 200일 이동평균을 넘어설 때를 가리켜 말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할 때를 매수의 타이밍이다. 데스크로스가 발생할 때를 매도의 타이밍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달리 데스크로스가 나옴에도 반등해온 역설적인 패턴을 자주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기사에서 나오는 벤자민 코엔은 데스크로스가 오히려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연 이제 이번 데스크로스가 원래 의미의 매도 타이밍, 즉 하락 추세를 유지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지 오히려 벤자민 코엔의 말처럼 상승하게 될지 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제 가격의 변곡점에 다다랐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다른 기술적 지표로 많이 이용되는 볼린저 밴드 또한 이와 비슷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볼린저 밴드 등 기술 분석 강세 신호, 코인게이프 이렇게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코인게이프가 30일 볼린저 밴드 창시자 존 볼린저 등을 인용해 비트코인이 급등해서 3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볼린저 밴드 창시자 존 볼린저는 X를 통해 지난 9월 11일과 12일 하위 밴드에서 일어난 하락바와 상승바의 반전이 상승을 위한 중요한 기술적 반전이고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다만 이 반전이 비트코인의 가격 동향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라면서 상승 추세 확인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시장 체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분석가인 매튜 헤일런드를 인용해 2주 볼린저 밴드가 2015년 이후 가장 타이트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이렇게 이제 하단 볼린저 밴드의 폭이 타이트해졌다, 좁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타이트한 압박이 발생하면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폭발적인 가격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이는 이동평균선을 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밴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밴드의 폭이 좁아진다라면 어느 방향으로든 급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여기 보이는 이 밴드의 상방을 넘어선다면, 상방을 넘어서 이제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은 즉 밴드를 이탈한다면 상승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이 하단의 이동 평균선, 즉 하단 밴드를 이탈한다면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밴드의 폭이 현재 많이 좁아졌기 때문에 추세의 변화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볼린저 밴드나 데스크로스의 압박 등 어느 한쪽으로든 움직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비트코인의 기술적 지표가 대놓고 소리를 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띠며 나아가게 될 것인지 이번 10월을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광고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업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선물과 현물 거래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거래 수수료를 그저 버리고 계십니다. 이 비트겟, OKX, 바이비트, MEXC, 빙X, 후오비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이 선물, 현물 거래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테더맥스의 최저 수수료를 통해서 최대 54%의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더 평균 3,500 USDT, 하나 450에서 500만 원 정도의 페이백을 현재 받고 계신데요. 이 페이백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거래하는 금액을 보았을 때 대략 어느 정도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또한 바로 가능합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테더맥스에 가입 후에 사용하시는 거래소의 계정을 하나 추가로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평균 5분 정도 소요되며 테더맥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남겨 놓았습니다. 현재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보너스 페이백으로 20 USDT를 에어드랍 해드리니 수수료 절대로 버리지 말고 꼭 페이백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48포인트 기록하면서 이제 여전히 중립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물가가 20여 년째 그대로인 일본에서 물가가 오르는 현 상황,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상황이 참 생각보다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젊은 세대는 태어나서 부모님 월급이 늘 그대로인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받던 급여 수준이 본인의 급여 수준이 될 거라 믿어왔던 겁니다. 그런 일본이 유가 상승과 엔화 약세로 전기요금만 4배 이상 올라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식업계에서는 전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 라멘 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멘집은 영업시간 외에도 항상 국물을 끓여야 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업종이라고 합니다. 이 원유가는 5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가까워지면서 실물 경기가 당장 이불 타격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그럼에도 감산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이런 상승 추세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리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옵니다. 다만 연준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기준금리 7%를 이야기하는 불안한 상황이 공포를 더 키우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 정부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타결이 되었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위기라는 말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경제가 좋던 80년대와 90년대에도 경기가 어렵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는 말이 캠페인처럼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잘 아시죠? 1997년 IMF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21년 팬데믹이라는 큰 위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때마다 큰 충격이 있었지만 나름 경제가 건강해지는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딛고 도약한 기업들도 나왔죠. 2008년 금융위기는 비트코인이 탄생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가 나왔고 일부 매니악한 개발자들의 장난감에서 이제는 블랙록에게 디지털 금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위기는 늘 교훈을 남깁니다. 그걸 받아서 대처를 잘한 사람은 살아남지만 그 외에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경제는 그렇게 비정했고 동시에 정확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도박이다, 사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던가요? 하지만 그 근원을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큰 불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데드크로스가 나도 3만 불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리면 싸게 사서 좋고 이제 오르면 올라서 좋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교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앞으로 3년 뒤에 현재의 우리가 한 선택 중 가장 베스트한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